크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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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이 제품들은 프리미엄 제품들이라 고객님께 얼마만한 제품들은 저쪽에. 여기 김성희씨 어디 계세요? 저희 지배인님이요? 죄송합니다 회원님, 저희 직원이 신입이라. 미진씨 빨리 사과드려. 우리 지점 VIP 회원님이셔. 모자를 눌러쓴 당신은 지배인이 보여준 제품 중 가장 고가의 제품을 몇 가지 고르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 저 사람이 누군데요? 입은 건 꼭 백수 같은데. 미진씨, 저 사람 누군지 몰라? 그 옛날에 유명했던 유튜브 있잖아. 그 갑질 유튜버요? 15년 전 유튜브뿐만 아니라 각종 뉴스까지 뒤집어놨던 대형 키즈 채널 유튜브. 그 스텝한테 라면 던졌다던 그 키즈 유튜버 맞죠? 대박. 그 사건으로 인해 당신의 채널은 문을 닫게 되었지만 이 앞 건물 저 집 거잖아. 백화점을 무슨 슈퍼처럼 들린다니까. 알아서 좀 잘하자, 응? 아, 부럽다. 인성은 바닥인데 인생은 천상계네. 맞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천상계 인생을 살고 있는 당신은 지금 마세라티의 핸드랙이 돼 오열하고 있죠. 난 그때 기억도 없다고. 5살 아이의 갑질로 국민 왕따가 된 당신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이 가쁠 때 당신은 핸드폰을 꺼내 가장 빠른 비행기를 예약하곤 하죠. 이제 좀 살 것 같네.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터키에 와서 우유를 마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도피는 도피일 뿐. 정말 세상 사는 거 너무 어려워. 도대체 네가 뭐가 하셔서 궁상이야? 이게 다 아빠 때문이잖아. 내가 채널 안 열었으면 이렇게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어디 보객이 어서. 내가 언제 이런 거 갖고 싶대? 일단 오피스텔, 에르메스 가방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그랜저다 끌면서 학교 다니고 싶다고. 그럼 학교를 다니던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 초등학교 입학되는 학부모들이 입학 반대 서명을 해 뉴스에 나왔고, 왕따는 기본에 성적이라도 잘 나오면 선생이 시험지를 팔았네 말았네 소문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처음 생긴 친구까지도 당신의 편이 아니었죠. 결국 당신은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학교 다녀도 난 유튜브 유주인이잖아. 다 날 싫어하고 이용해먹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긴 해? 아버지와 크게 다툰 그날, 화가 난 아버지는 당신에게 이렇게 잉여 같은 인간한테 물려줄 재산은 없다. 네가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봐. 갑자기 떨어진 폭탄 선언. 누가 벌어준 돈인데? 당신은 이제 인생과 바꾼 건물을 물려받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싫어할 게 뻔한 사람들과 섞일 자신이 없었죠. 이거면 할 수 있겠다. 당신은 키덜트들 사이에서 슬라임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걸 SNS에서 팔면 되겠어. 100% 자신의 의지로 시작한 첫 사업. 봐,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잖아. 오늘만 주문이 5개나 들어왔다고. 백화점을 쓸고 다니던 눈썰미는 어디 가질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분해 나는 슬라임을 만드는 당신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환불해주세요. 유해물질 들어간 걸 어떻게 돈 받고 팝니까? 고객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해는 무슨 오해? 저희는 최고급 천연재료로 제작한 슬라임만을 취급하고 있어서. 아니,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열자마자 눈이 메어서 눈을 못 떴어. 아, 진짜 더러워서 안 판다. 돈이 공하지 않았던 당신은 환불을 해주었고, 그렇게 다시 돌려받게 된 슬라임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환불을 해준다는 소문을 들은 진상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 사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오기였을 뿐이지. 아버지의 으름장은 그저 화풀이였고, 한 달 빠듯하게 벌어봤자 일주일 생활비밖에 안 된다는 것을요. 이렇게 살아봤자 의미가 있나? 처음 겪어보는 번아웃. 당신은 이제 해외로 도망치기 위해 탄 비행기에서도 숨이 벅찼고, 백화점 점원들의 시선만으로도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상태입니다.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환자가 드문 돌파리 병원밖에 없었죠. 유주인씨, 진료실로 들어가실게요. 이 집 맞죠, 아가씨? 유튜브.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당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은. 우리 애가 아가씨 영상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엄마, 나 치료 안 받고 싶어. 아프단 말이야. 울다가도 아가씨 영상만 쥐어주면 그렇게 다 견뎌냈는데 마지막 가는 날까지도 영상을 기다리던 게 그렇게 기억에 남네요. 당신에게 그 영상들은 끝없는 따돌림의 시작이자 무기력과 트라우마의 뿌리였지만, 고마워요. 우리 애한테 좋은 추억 남겨줘서. 어떤 일로 병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지나갈 거예요. 당신은 처음 느껴보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주인입니다. 당신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개인 방송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거죠. 절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아온 이유는 앞으로 당신은 수많은 악플들 때문에 다시 숨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일지도 모르죠. 막내야, 미안한데 기침 좀 참으면 안 돼? 오빠 내일 시험이야. 미안해. 막내 동생은 약초물을 마시며 기침을 애써 참습니다. 사실 다음날 있다는 시험은 그리 중요한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공부를 방해하던 기침 소리에 짜증이 나 뱉은 말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막순이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막내 동생이 먼저 세상을 뜨고 맙니다. 단칸방 홀어머니 4남매. 당신은 그런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너는 꼭 공부시킬 테니까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장남인 당신은 집의 희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장으로 나가 나무를 파셨고 어린 동생들은 중고등학교만 졸업한 채로 공장에 취업해 당신의 학비를 보탰습니다. 심지어 막순이는 오빠 학교가 나도 학교 다니고 싶다. 국민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죠. 당신은 가족들의 희생 속에서 의대에 진학했고 그걸 아는 당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대학병원의 어엿한 의사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처럼 보였죠. 당신은 남들처럼 결혼을 했고 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 나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데 돈 좀 꺼줄 수 있어? 아들 영순이 내가 영 힘든가 봐. 어떻게 좀 안 될까? 동생들이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동생들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몸이 망가졌죠. 그걸 알기에 제가 돈 마련해 볼게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당신 아내로 결혼한 거야. 당신 가족들 종이 아니라. 이렇게는 못 살아. 우리 이혼해요. 혼자가 된 방 안에서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런 삶이 의미가 있을까? 당신은 기계처럼 출근하고 퇴근해서 혼자 밥을 먹고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 저 언제 다 나아요? 빨리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막순이와 닮은 아이였습니다. 하는 말뿐만 아니라 생김새, 행동, 병의 증상까지도. 곧 갈 수 있을 거야 학교. 선생님이 꼭 고쳐줄게. 당신은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아냈습니다. 막순이와 같은 병, 더 이상 DKB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 동료 의사들은 당신을 말렸습니다. 의사가 병이나 치료하면 되지 무슨 신약 개발이야.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실패율은 얼마나 드는지 자네가 더 잘 알 거 아닌가. 알만한 사람이 왜 이래?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모든 시간을 신약 개발에만 매달렸습니다. 다행히도 당신은 지독하리 많지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막순이가 끓여먹던 이름 모를 약초. 그 풀에서 새로운 약효 성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투자금이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매년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증가하는 추세였고 그만큼 약에 대한 기대도 높았습니다. 기초연구, 임상시험 1상 2상, 6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지만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학교 가고 싶었는데 안 되나 봐요. 조금만 더 힘내자. 이번만 견디면. 견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약한가 봐요. 죄송해요, 선생님. 당신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약이 임상시험 3차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약의 효과는 미미했고 너를 고쳐줄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또다시 당신은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 연구실로 와주셔야겠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개발 중지된 약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실험을 했고 바이러스 복제가 멈추고 있어. 정확히는 약의 성분이 바이러스의 RNA 복제에 오류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자체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죠. 불가능하기만 보였던 코로나19의 완벽한 정복. 전 세계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막대한 부와 함께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유력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교과서에는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사건과 당신의 이름이 기재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전염병으로부터 구해낸 영웅으로. 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연구실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치료약을 찾지 못한 병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죽는 순간까지도 연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두 이야기는 모두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두 인생 중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